가을 오후의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조용한 순간, 강재만은 손자 도윤이 가져온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여성은 단아하고 지적인 인상을 풍기고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까지 어느 모로 봐도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이었죠. 할아버지, 지수예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29의 손자가 이렇게 확신에 찬 모습을 보이는 건 처음이었어요. 강재만은 사진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사람 같구나. 스타트업 대표라고 했지? 네,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배경은 평범하지만 완전히 자수성가한 사람이거든요. 대학 졸업하고 몇 년 만에 회사까지 차렸어요. 강재만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육군 참모차장까지 지낸 자신의 경험으로는 사람의 진짜 모습은 가장 편안할 때 나온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특히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죠. 도윤아, 결혼은 인생의 큰일이야. 상대방을 제대로 알고 해야 해. 물론이죠, 할아버지. 지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직원들한테도 잘해주고 성격도 따뜻하고요. 도윤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지만 강재만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너무 완벽해 보이는 것도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군 생활 30년 동안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의 이면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수 만나보시겠어요? 강재만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물론 정식으로 만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준비된 모습만 보여줄 게 뻔했어요. 글쎄다. 나중에 생각해보마. 그날 밤 강재만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과거 부하 장교들의 결혼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던 배우자가 실제로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게 된 후의 충격들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김중령의 경우가 그랬죠. 아내가 겉으로는 교양 있고 품위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강재만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윤지수라는 사람을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정옥분 씨,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정옥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옥분은 여러 건물에서 경비 및 청소 관리 일을 하는 베테랑이었어요. 강재만과는 나이도 비슷하고 평소에 서로 안부를 묻는 사이였죠. 무슨 일인데요, 강 선생님? 목소리가 심각하네요. 우리 도윤이 결혼하려는 여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청소 일을 좀 해보고 싶어서. 정옥분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이해했습니다. 아이를 키워본 어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었거든요. 아, 그 마음 너무 이해해요. 사람은 평상시 모습을 봐야 진짜를 알 수 있죠. 특히 자기보다 아래 사람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인품이 나와요. 맞아. 그래서 부탁인데 청소업체 쪽으로 소개 좀 해줄 수 있을까? 한 달 정도만. 물론이죠. 제가 아는 업체 사장님이 있어요. 좋은 분이라 사정 말씀드리면 도와주실 거예요. 정옥분은 즉시 청소업체 사장에게 연락을 해줬습니다. 며칠 후 강재만은 그 사장과 직접 만났어요. 정옥분 씨한테 들었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으시다면서요? 강재만은 솔직하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손자의 결혼 상대를 확인해보고 싶다고요. 아, 그런 사연이 있으셨군요. 사실 요즘 인력 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으실까요? 청소 일이 만만하지 않은데요. 걱정 마세요.
젊었을 때 군대에서 온갖 일 다 해봤으니까. 그리고 일은 제대로 할 테니까 급여는 신경 쓰지 마세요. 사장은 강제만의 진지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이런 할아버지라면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윤지수 대표 회사 건물이죠? 거기 청소 계약이 있어요. 내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강제만은 그렇게 해서 윤지수의 스타트업이 있는 건물 청소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첫 출근 전날 밤 강제만은 거울 앞에서 작업복을 입어보며 생각했어요. 군복 대신 청소복을 입는다는 게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손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다음 날 새벽 5시 반 강제만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군인 시절부터 몸에 밴 습관이었죠. 청소 도구를 챙기고 건물로 향하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관찰하되 손자가 사랑하는 사람이니만큼 좋은 면도 찾아보겠다고요. 새벽 6시 강제만은 청소도구가 든 카트를 끌고 15층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로비는 아직 조용했고 경비원만이 졸린 눈으로 인사를 건넸어요. 강제만은 정중하게 인사를 받으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윤지수의 스타트업은 8층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GENTCH 솔루션즈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현대적이고 깔끔한 디자인이었죠. 강제만은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무실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오픈 오피스 형태로 되어 있고 한쪽에는 유리로 된 회의실이 몇 개 있었어요. 직원은 대략 20명 정도 될 것 같았죠. 강제만은 청소 일정표를 확인하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쓰레기통을 비우고 책상을 닦고 바닥을 쓸었어요. 군인 시절부터 체계적으로 일하는 게 몸에 밴 강제만은 효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자 사무실이 한결 깔끔해졌어요. 오전 8시가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고 강제만에게는 가볍게 인사만 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8시 반쯤 되자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수 대표님 오신다. 누군가 작은 소리로 말했고 직원들이 급하게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강제만은 계속 청소를 하면서 눈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곧이어 엘리베이터에서 윤지수가 내렸어요. 검은색 정장에 하이힐을 신고 있었고 한 손에는 커피잔, 다른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걸어오면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네, 그거는 오늘 중으로 마무리해야 해요. 지연되면 안 돼요.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강제만은 쓰레기통을 정리하는 척하면서 지수를 관찰했어요. 지수는 사무실로 들어오자마자 직원 한 명을 불렀습니다. 김 과장님, 어제 말씀드린 보고서는 어떻게 됐나요? 아, 네. 거의 다 됐는데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조금이 얼마죠? 정확한 시간을 말씀해 주세요. 지수의 말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업무적이었죠. 강제만은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강제만이 쓰레기통을 교체하려고 지수의 책상 근처에 갔을 때였습니다. 지수가 전화를 끊고 나서 짜증스럽다는 듯 한숨을 쉬었어요. 청소부 아저씨, 언제 왔어요? 지수가 강제만을 발견하고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약간의 놀라움과 함께 불편함이 섞여 있었어요. 네, 새벽부터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강제만이 정중하게 대답했지만 지수의 표정은 여전히 좋지 않았어요. 앞으로는 직원들 출근하기 전에 청소 끝내주세요. 일하는 중에 청소하시면 집중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강재만이 고개를 숙여 사과했지만 지수는 이미 다른 일에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강재만은 그 모습을 보며 작은 메모를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1시간 후 강재만은 회의실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지수가 직원들과 회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과 몸짓으로 봐서는 꽤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어요. 대표님, 정말 일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시죠? 옆에서 정옥분이 말했습니다. 정옥분은 이 건물 전체의 청소 관리를 담당하고 있어서 각 회사 사정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구나. 어떤 분인지 궁금했는데. 강재만이 대답하자 정옥분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젊은 나이에 회사까지 차린 분이라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좀 완벽주자인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통제하려고 하시거든요. 완벽주의자? 네, 직원들한테도 엄격하시고요. 물론 나쁘게 하시는 건 아니지만 좀 차가운 면이 있어요. 정옥분의 말을 들으며 강재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하루밖에 안 됐지만 뭔가 느껴지는 게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도 어디론가 나갔어요. 강재만은 그 시간을 이용해서 더 꼼꼼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오후에 지수가 돌아왔을 때 강재만은 복도에서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지수가 지나가면서 바닥이 젖어 있는 걸 보고 약간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바닥 닦으실 때 표시라도 해주세요. 미끄러질 뻔했잖아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강재만이 또 사과했지만 지수는 이미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오후 내내 강재만은 조용히 청소를 하면서 사무실 분위기를 관찰했습니다. 직원들은 대체로 열심히 일하고 있었지만 뭔가 긴장된 분위기였어요. 지수가 지나갈 때마다 모두 조금씩 경직되는 게 느껴졌거든요. 오후 5시쯤 강재만은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두 직원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대표님이 요즘 더 예민해진 것 같지 않아? 맞아. 결혼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나 봐. 그래도 우리랑 대화할 때는 좀 부드러우면 좋겠는데. 항상 업무 얘기만 하시니까. 쉬, 조용히 해. 들으시면 어떡해. 두 직원은 급하게 자리로 돌아갔어요. 강재만은 그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생각에 빠졌습니다. 저녁 6시, 하루 일과가 끝났어요. 강재만은 청소 도구를 정리하면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윤지수는 분명 능력 있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지수가 옆에 섰어요. 둘 다 말없이 서 있다가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지수가 먼저 타고 강재만이 그 뒤를 따랐어요. 몇 층이세요? 지수가 물었고 강재만은 1층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강재만은 지수의 옆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였고 뭔가 생각이 많은 것 같았어요. 1층에 도착해서 강재만이 내리려는데 지수가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간단한 인사였지만 강재만은 고마웠어요. 적어도 기본적인 예의는 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강재만은 오늘 하루를 정리해봤습니다. 아직 판단하기에는 이르지만 뭔가 깊이 있게 관찰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강재만이 청소부로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일상이 자리 잡혔어요. 그동안 윤지수를 관찰한 결과 지수는 분명 능력 있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예상보다 까다로운 면도 있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강재만은 평소처럼 쓰레기통을 교체하고 있었어요.
각 책상마다 있는 작은 쓰레기통들을 하나씩 비우고 새 봉투를 씌우는 작업이었죠. 조용히 일을 하고 있는데 지수가 전화 통화를 하며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네, 그 프로젝트는 절대 연기할 수 없어요. 클라이언트와 약속한 건데. 지수의 목소리에는 스트레스가 묻어나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자리에 앉으려는데 강재만이 바로 옆 책상의 쓰레기통을 교체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아, 진짜. 지수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는 강재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지금 몇 시인지 아세요? 8시 반쯤 됩니다. 맞아요. 우리 출근 시간이에요. 쓰레기통 교체는 우리 오기 전에 끝내시면 안 될까요? 지수의 말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물론 크게 화를 내는 건 아니었지만 분명 불편해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쓰레기가 많아서 시간이 좀 걸렸네요. 강재만이 정중하게 사과했지만 지수는 이미 컴퓨터를 켜며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강재만은 작은 메모를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상황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옆에서 지켜보던 정옥분이 강재만에게 다가왔어요. 강 선생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요즘 대표님이 좀 예민하시거든요. 무슨 일이 있나요? 큰 프로젝트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 준비까지 겹쳐서요. 정옥분의 설명을 들으며 강재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지만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강재만이 회의실을 청소하고 있는데 지수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했는데 회의실 바닥이 젖어 있는 걸 본 순간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바닥이 왜 이래요? 청소를 막 끝냈는데 금방 마를 겁니다. 금방이 언제예요? 지금 당장 손님이 오신다고요. 지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다른 직원들도 무슨 일인가 하고 쳐다봤습니다. 선풍기라도 틀어서 빨리 말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일하시면 안 되죠. 강재만은 즉시 선풍기를 가져와서 바닥을 말렸어요. 다행히 10분 정도 후에 바닥이 말랐고 미팅도 무사히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수의 태도를 본 강재만은 조금 실망했어요. 미팅이 끝난 후 지수가 강재만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아까는 급해서 그랬어요. 이해해 주세요. 사과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했지만 그래도 뭔가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어요. 강재만은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요일 점심시간 정옥분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강재만은 고민을 털어놨어요. 정옥분 씨, 사람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수 대표 말인데 일은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직원들도 인정하고요. 그런데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정옥분은 강재만의 고민을 이해했어요. 아, 그 부분이요. 사실 저도 느꼈어요. 좋은 사람인 건 맞는데 좀 차가운 면이 있죠. 차가운 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물론 나쁘게 대하지는 않지만 그냥 업무적으로만 대하시거든요. 정옥분의 말에 강재만은 공감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지수는 강재만을 한 번도 개인적으로 신경 써주지 않았거든요. 인사도 형식적이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한테는 어때요? 직원들한테는 좀 나아요. 그래도 케어는 해주시거든요. 야근할 때 저녁도 시켜주시고 생일이면 케이크도 준비해 주시고요. 그럼 나쁜 사람은 아니네요. 맞아요. 나쁜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그냥 좀 계층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정옥분의 말을 들으며
강제만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계층 의식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군대에서도 계급은 있지만 사람 자체를 차별하지는 않았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강제만이 복도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는데 지수가 거래처 사람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계약건을 논의하는 중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바닥이 젖어 있다는 걸 미처 표시하지 못했어요. 지수가 하이힐을 신고 오다가 살짝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깜짝 놀라며 균형을 잡았어요. 어머, 조심하세요. 거래처 사람이 지수를 붙잡아줬어요. 지수는 당황한 채로 강제만을 쳐다봤습니다. 아저씨, 이렇게 위험하게 청소하시면 어떡해요? 표시라도 해놔야죠. 지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게다가 거래처 사람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더 당황스러웠나 봐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강제만이 깊게 고개를 숙여 사과했지만 지수의 표정은 여전히 좋지 않았어요. 앞으로는 더 주의해서 일해주세요. 프로답게요. 마지막의 프로답게라는 말이 강제만의 마음에 상처를 줬어요. 마치 자신이 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거래처 사람과 함께 사라진 후 정옥분이 다가왔어요. 강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실수한 거니까. 그래도 너무 심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정옥분의 위로를 들으며 강제만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점점 윤지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차가운 면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강제만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자 도윤이 사랑하는 사람이니만큼 좋게 봐주고 싶었지만 점점 걱정이 커지고 있었어요. 강제만이 청소부로 일한 지 3주째가 되던 어느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동안 윤지수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조금씩 실망감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지수는 분명 능력 있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지만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하거나 때로는 차가웠거든요. 그날도 강제만은 평소처럼 회의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는데 갑자기 지수가 급하게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손에는 서류를 잔뜩 들고 있었고 표정이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아, 아저씨. 지금 회의실 써야 하는데 언제까지 걸려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5분만 더 주시면 됩니다. 강제만이 대답했지만 지수는 시계를 보며 초조해하고 있었어요. 5분도 너무 길어요. 지금 당장 중요한 전화회의가 있다고요. 그때 강제만이 테이블 밑을 닦으려고 몸을 숙이는 순간 지수가 급하게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서류 몇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강제만은 즉시 서류를 주워서 지수에게 건네려고 했어요. 그런데 서류를 집으려는 순간 지수가 전화를 받으며 하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네, 김 부장님. 지금 회의실에서 통화하려고 하는데 청소부가 자꾸 방해해서요. 강제만은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방해한다고 표현하다니요. 분명 먼저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네, 맞아요. 요즘 서비스 업체들이 좀 그래요. 시간 개념이 없다니까요. 지수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강제만은 서류를 조용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회의실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네,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청소부 수준에서는 이 정도가 한계겠죠. 마지막 말이 강제만의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청소부 수준이라는 표현이 특히 그랬습니다. 마치 청소부라는 직업 자체를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강재만은 조용히 회의실을 나와서 복도에 서 있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나라를 위해 헌신한 자신이 청소부 수준이라는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정옥분이 강재만의 표정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강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강재만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정옥분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어요. 혹시 대표님이 또 뭐라고 하셨나요? 그런 게 아니라 강재만은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정옥분에게 지수의 말을 그대로 전하기에는 너무 상처였거든요. 1시간 후 지수가 전화회의를 마치고 회의실에서 나왔어요. 강재만이 복도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가볍게 지나쳤습니다. 사과 한마디도 없었어요. 오후 4시쯤 강재만은 화장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복도에서 지수와 직원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표님, 오늘 전화회의는 어떻게 됐어요? 잘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회의 시간에 청소 일정을 겹치지 않게 조정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청소 아저씨는 나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 과장이 말했을 때 지수의 반응이 흥미로웠어요. 열심히 하는 건 맞죠. 그런데 좀 답답해요. 눈치도 없고 상황 파악도 잘 못하시고요. 그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이가 많다고 다 봐줄 수는 없죠. 일은 일이니까요. 청소부도 예의가 있어야지요. 강재만은 화장실 문 뒤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청소부도 예의가 있어야지라는 말이 가장 화가 났습니다. 마치 청소부라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원래 예의가 없다고 전제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강재만은 일찍 퇴근했어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지수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청소부 수준에서는 이 정도가 한계겠죠. 청소부도 예의가 있어야지요. 강재만은 소파에 앉아서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이 도윤의 배우자로 적합한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능력이나 외모는 훌륭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때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다. 강재만은 애써 평온한 목소리를 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할아버지, 지수랑 언제 한번 식사하실래요? 지수도 할아버지 뵙고 싶어 해요. 그래, 지수가? 네, 자주 할아버지 얘기를 물어봐요.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다고요. 도윤의 말을 들으며 강재만은 씁쓸한 웃음을 지었어요. 지수가 정말 자신에 대해 궁금해한다면 왜 직장에서 만날 때는 그렇게 무관심했을까요? 나중에 생각해보마. 요즘 좀 바빠서. 알겠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괜찮으세요? 괜찮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전화를 끊고 나서 강재만은 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손자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인데 자신이 너무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거 전우들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결혼 후에 배우자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어 고생한 사람들 말이죠. 특히 박 대령의 경우가 그랬어요. 아내가 겉으로는 교양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거든요. 그날 밤 강재만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내일 또 지수를 보게 될 텐데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손자의 행복을 위해서는 지수를 인정해주고 싶었지만 오늘 들은 말들을 잊기는 어려웠어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강재만은 결심했습니다. 좀 더 지켜보자고요. 혹시 지수에게 다른 면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실망감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을 거의 잠들지 못한 강재만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을 보니 눈가에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어젯밤 지수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출근길에 강재만은 평소보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건물에 들어섰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서 있는데 문득 자신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손자를 위한 일인지 아니면 자신의 고집 때문인지 헷갈렸어요. 8층에 도착해서 청소를 시작했지만 평소만큼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어제 일어난 일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오전 9시쯤 지수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강재만을 보고는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어요.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정옥분이 강재만을 찾아왔어요. 강 선생님, 어제부터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혹시 우리 도윤이 문제 때문에 고민이세요? 정옥분은 강재만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강재만이 윤지수를 관찰하기 위해 이 일을 시작했다는 것도 말이죠. 솔직히 말하면 좀 걱정이 되긴 해요. 강재만이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지수 대표가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은데 우리 도윤이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 애가 상처받을까봐 걱정이에요. 아, 그 마음 이해해요. 손자 생각하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정옥분이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참 복잡해요. 지수 대표도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냥 좀 차가운 면이 있을 뿐이지. 차가운 정도가 아니에요. 어제 들은 얘기는 정말. 강재만이 말을 멈췄어요. 어제 들은 지수의 말을 그대로 전하기에는 너무 상처였거든요. 뭔 일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강재만은 얼버무렸지만 정옥분은 뭔가 큰 일이 있었다는 걸 눈치챘어요. 오후에 강재만은 혼자 복도에서 청소를 하면서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과연 자신이 지수를 너무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때 도윤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할아버지, 지수가 오늘 할아버지 얘기를 또 했어요. 정말 뵙고 싶어 한다니까요. 이번 주말에 같이 식사 어때요? 문자를 보며 강재만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지수가 정말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면 어제와 같은 태도는 왜 보이는 걸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지수가 전화 통화를 하며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도윤인 것 같았어요. 응, 도윤아. 할아버지 얘기? 당연히 뵙고 싶지. 지수의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따뜻하고 다정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정말 궁금해. 도윤이한테 그렇게 좋은 영향을 준 분이시니까. 강재만은 놀라며 지수의 말을 들었어요. 이게 정말 어제 자신을 청소부 수준이라고 말한 그 사람이 맞나 싶었거든요. 나도 할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어. 도윤이한테는 정말 중요한 분이시잖아. 지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강재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전화가 끝나고 지수가 사무실로 들어간 후 강재만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방금 들은 지수의 말과 어제 들은 말 사이의 차이가 너무 컸거든요. 저녁 무렵 강재만은 정옥분과 함께 건물을 나서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옥분 씨, 사람이라는 게 참 복잡하네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수 대표 말인데 분명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그렇게 차가울까요? 정옥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글쎄요. 아마 교육을 그렇게 받아서 그런 게 아닐까요? 사회적 지위가 다른 사람들과는 선을 긋는 거 말이에요. 교육? 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쁜 마음은 없는데 무의식적으로 계층을 나누는 거죠. 정옥분의 설명을 들으며 강제만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지수가 악한 사람은 아니지만 사회적 편견에 젖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온 강제만은 과거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봤어요. 군대에서도 비슷한 사람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훌륭해 보이지만 자신보다 계급이 낮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장교들 말이죠. 특히 이 소령의 경우가 그랬어요. 부하들한테는 항상 고압적이었지만 상급자들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강제만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강제만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도윤이 지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자신이 나서서 반대하는 게 맞는 걸까요? 혹시 지수가 결혼 후에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컸어요. 만약 지수의 그런 면이 결혼 후에도 계속된다면 도윤이 힘들어할 게 뻔했거든요. 특히 아이가 생기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었어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강제만은 한 가지 결론을 내렸어요. 좀 더 지켜보자는 거였습니다.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성급하게 판단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았어요. 지수는 분명 능력 있고 도윤을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인격적으로는 아직 부족한 면이 많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제만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윤아, 할아버지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일찍 전화하세요? 지수랑 식사 얘기 말인데 좀 더 생각해보자. 할아버지가 요즘 좀 바빠서. 아, 그래요? 알겠어요.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실망감이 섞여 있었어요. 강제만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강제만이 청소부로 일한 지 정확히 한 달이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윤지수를 관찰한 결과 강제만의 마음은 거의 정해져 있었어요. 지수는 분명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강제만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청소를 마쳤어요. 오늘은 특별한 계획이 있었거든요.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점심시간에 강제만은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윤아, 오늘 오후에 시간 있니? 네,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지수 회사에 한번 가보려고 해. 너도 같이 와라. 도윤은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지수 회사에 가자고 하다니요. 정말요? 드디어 지수 만나보시려고요? 응, 그래. 와, 좋아요. 지수한테 미리 말해둘게요. 몇 시쯤 가실래요? 3시쯤 갈 테니까 지수한테 말해둬라. 전화를 끊고 나서 강제만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청소복을 벗고 깔끔한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평소 입던 편안한 옷이 아니라 정식 행사에 입는 정장이었어요. 그리고 서랍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게 있었습니다. 작은 훈장 배지였어요. 육군 참모차장 시절 받은 것 중 하나였는데 평소에는 절대 달고 다니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줄 필요가 있었어요. 오후 2시 50분 강제만은 도윤과 함께 건물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도윤은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할아버지, 왜 이렇게 정식으로 차려입으셨어요? 그리고 이 배지는 뭐예요?
그냥 예의상 좀 격식을 갖춰야 할 것 같아서. 강제만은 대답을 얼버무렸어요. 아직 도윤에게는 자신이 한 달 동안 청소부로 일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거든요. 8층에 도착해서 GENTCH 솔루션즈 사무실로 들어갔을 때 강제만은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 달 동안 매일 봤던 공간이었지만 오늘은 완전히 다른 입장에서 보게 된 거였거든요. 직원들이 손님이 온 걸 보고 웅성거렸어요. 그 중에서 김 과장이 강제만을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명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어머, 도윤 씨. 지수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제만을 보자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님께서 강제만 선생님이시죠? 도윤이한테 정말 많이 들었어요. 지수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정중했어요. 한 달 동안 청소부를 대할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제만이 간단하게 인사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정옥분이 청소도구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강제만을 보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강 선생님, 오늘 왜 이렇게 정장을? 정옥분이 말을 하다가 멈췄어요. 상황을 파악한 거였죠. 지수는 정옥분과 강제만이 서로 아는 사이라는 걸 알고 의아해했어요. 서로 아시는 사이예요? 그때 강제만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 씨, 우리 처음 만나는 게 아니에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지수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도윤도 무슨 일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했습니다. 한 달 동안 여기서 청소 일을 했어요. 매일 봤잖아요. 강제만의 말에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제야 기억이 났거든요. 매일 보던 청소부 아저씨가 바로 도윤의 할아버지였다는 걸 말이죠. 아니, 그게 설마. 지수가 말을 더듬었어요. 도윤도 상황을 이해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정말이에요? 청소 일을 하셨다고요? 응. 한 달 동안 여기서 일했어. 강제만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단호함이 있었어요.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직원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쳐다봤습니다. 김 과장은 그제야 강제만을 기억해냈어요. 청소부 아저씨. 김 과장의 말에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그 청소부가 도윤의 할아버지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완전히 당황한 채로 강제만을 바라봤어요. 그럼 그동안 저희가 네, 다 봤어요. 지수 씨가 어떤 사람인지 말이에요. 강제만의 말에 지수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어요. 한 달 동안 자신이 청소부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났거든요. 사람을 판단하려면 가장 낮은 곳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권력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이 대하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거든요. 강제만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도윤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할아버지, 그럼 왜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너를 위해서야. 내가 결혼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도윤은 할 말을 잃었어요. 할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그런 일까지 했다는 사실에 감동받으면서도 동시에 지수가 어떻게 대했을지 걱정됐거든요. 지수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동안 자신이 한 말들과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청소부 수준에서는 이 정도가 한계겠죠. 청소부도 예의가 있어야지요. 프로답게 일해주세요. 모든 말들이 되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말들을 들은 사람이 바로 자신이 존경해야 할 도윤의 할아버지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지만
강제만은 고개를 저었어요. 몰라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누구든 상관없이 사람은 사람으로 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강제만의 말에 지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정옥분이 조용히 말했어요. 강 선생님은 예비역 장군이세요. 육군 참모차장까지 하신 분이거든요. 그 말에 사무실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지수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창백했습니다. 사무실에 흐르는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강제만의 정체가 밝혀진 후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지수는 창백한 얼굴로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고 직원들은 어색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옥분이 먼저 자리를 뜨자 회의실에는 강제만과 도윤 그리고 지수만 남게 되었어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지수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한 달 동안 자신이 했던 말들을 떠올리며 절망감에 빠져 있었어요. 청소부 수준이라는 표현, 예의가 없다는 말, 프로답게 일하라는 핀잔까지. 모든 것이 부메랑처럼 되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변명이라도 해보려고 했어요. 몰랐다고, 바빠서 그랬다고 말하려 했죠. 하지만 강제만의 차분하면서도 실망스러운 눈빛을 보자 모든 변명이 무색해졌습니다. 강제만은 지수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이 다행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이 왔다는 자체가 아쉬웠거든요. 도윤은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워했어요. 할아버지의 실망감도 이해되고 지수의 충격도 이해되었지만 어느 쪽도 감싸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지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동안 강인한 CEO로만 살아왔던 지수에게는 이런 감정적인 순간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체면 따위 중요하지 않았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자 지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성공했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성조차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강제만은 지수의 눈물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는 걸 느꼈어요. 적어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상황 자체가 안타까웠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성장 과정을 돌아보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생각해 봤어요. 어릴 때부터 성적과 성공만을 추구하며 살아왔고 사람들을 경쟁 상대로만 봐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 언제부턴가 사회적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는 버릇이 생겼던 겁니다. 특히 CEO가 된 후에는 더욱 심해졌어요. 항상 결정을 내리고 지시를 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위계 질서에 익숙해졌거든요. 그런 태도가 직원들뿐만 아니라 청소부나 경비원 같은 사람들에게까지 번졌던 거예요. 하지만 오늘 강제만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고 인격이라는 걸 말이에요. 사회적 지위나 직업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강제만은 지수의 변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가늠해보고 있었어요.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긴 했지만 사람의 근본적인 성향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어릴 때부터 형성된 가치관은 더욱 그렇죠. 도윤은 지수가 우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평소 강하고 당당했던 지수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할아버지의 실망감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닦으며 자신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되짚어 봤어요. 단순히 말실수나 무관심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인식의 문제였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사회적 기능으로만 봤던 자신의 시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강재만은 지수의 솔직한 모습을 보며 조금의 희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적어도 자신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변명보다는 반성을 먼저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회의실 밖으로는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업무를 보는 소리가 들렸어요. 모두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하면서도 선뜻 다가오지는 못하고 있었죠. 평소 완벽해 보였던 대표가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지수는 이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말로는 변하겠다고 할 수 있지만 정말로 변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까지의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과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2주가 흘렀습니다. 강재만은 더 이상 청소부로 일하지 않았지만 지수가 정말 변했는지 궁금해서 가끔 정옥분에게 안부를 물어봤어요. 정옥분의 이야기로는 지수의 태도가 확실히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지수는 그동안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었어요. 청소부나 경비원들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하고 직원들과의 대화에서도 예전보다 부드러운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람을 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지수는 용기를 내어 강재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동안 여러 번 연락하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전화를 받은 강재만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님께 직접 찾아뵙고 싶다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보여드리고 싶다고 했죠. 강재만은 잠시 망설였지만 만나보기로 했어요. 정말 변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만날 장소는 지수의 사무실이 아니라 근처 조용한 카페로 정했습니다. 약속 시간에 카페에 도착한 강재만은 지수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걸 봤어요. 예전과 달리 화장도 진하지 않았고 옷차림도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지수는 강재만을 보자마자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으며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먼저 회사에서 일어난 변화들을 설명했어요. 청소업체와 새로 계약을 맺으면서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했고 정옥분과도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고 했죠. 또한 직원들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개인적인 부분이었어요. 지수는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고 사람을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로 판단하는 버릇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강재만은 지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는 걸 느꼈어요. 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변화들을 실행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정옥분이 지수에 대해 좋게 말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수는 또한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부터 성공에만 몰두하며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사람의 마음보다는 성과와 효율성만을 중시하게 되었다고 했죠. 하지만 강재만을 통해 진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지수가 최근에 봉사활동을 시작했다는 이야기였어요. 주말마다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의미를 찾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강재만은 지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놀랐어요. 겉모습만 바뀐 게 아니라 근본적인 사고방식이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물론 아직 완전히 믿기는 어려웠지만 적어도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지수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도윤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였죠. 그동안 자신이 도윤을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도윤의 배경이나 조건들을 더 좋아했던 건 아닌지 반성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도윤이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강재만 같은 훌륭한 할아버지를 둔 도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강재만은 지수의 진심 어린 말들을 들으며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용서하기는 어려웠지만 적어도 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은 들었거든요. 카페에서 나온 두 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지수는 강재만에게 군대 이야기를 부탁했고 강재만은 젊은 시절의 경험들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생의 가치에 대한 대화로 이어졌어요. 지수는 강재만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좁은 세상에서 살아왔는지 깨달았어요. 성공과 돈만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게 되었거든요. 1시간 정도 걸은 후 두 사람은 지수의 사무실 근처에 도착했어요. 헤어지기 전에 지수는 강재만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청소부 아저씨가 아닌 도윤의 할아버지로서 회사에 놀러 오시면 안 되겠냐고 했죠. 강재만은 지수의 제안에 미소를 지었어요. 그동안의 오해와 갈등이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거든요. 다음 주 금요일 강재만은 정말로 지수의 사무실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청소복이 아니라 편안한 옷차림으로 말이죠. 직원들도 이제 강재만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지수는 강재만을 정중하게 맞이했어요. 그리고 직원들에게 강재만을 소개하면서 존경스러운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점심시간에는 정옥분도 합류해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정옥분은 지수의 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줬는데 정말 많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특히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어요. 식사 후 사무실로 돌아온 강재만은 지수와 단둘이 대화할 시간을 가졌어요. 지수는 그동안의 변화가 강재만 덕분이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정말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강재만은 마침내 지수를 인정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변하려고 노력하는 진실한 사람이라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리고 도윤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강재만은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수와 결혼하는 것을 허락한다고 말했죠. 도윤의 기쁨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강재만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달 후 결혼식 날 강재만은 정중하게 군복을 입고 참석했어요. 가슴에는 그날 달았던 훈장을 정중하게 달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강재만을 보자마자 깊게 인사했고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했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 강재만은 조용히 훈장을 닦으며 미소 지었어요. 지수가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무엇보다 도윤이 행복해할 것 같아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